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위치, 과연 지금이 싼지 비싼지, 어떤 수준인지 대략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코스피는 그 PER이나 PBR 같은 전통 가치지표 상으로는 지금 거의 08년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근거로 한쪽에서는 역대급으로 싼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ROE 같은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의 상태가 어떤지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먼저 코스피의 위치, 방향성이 아니고 위치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그 지표를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지표도 한정된 몇 가지고요. 그 지표들은 다모다란 교수, 그러니까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의 10월 1일자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글을 기초로 한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켓 데이터는 다 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적용을 해봤습니다. 원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문은 다모다란 교수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더보기 부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명백히 다른 만큼 그 원문의 해석 흐름을 그대로 카피한 건 아니고요. 사용한 지표들을 참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이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코스피 위치, 방향성이 아니고 위치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힌트를 얻기 위해 제가 해본 데이터 해석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이니까 각자 독자적 판단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 예측을 하는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수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현재 수준이 비싸거나 버블이 있다면 내가 산 주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같이 빠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적이면서 경제적 이슈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마치 지옥에 갔다 온 것 마냥 출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셨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느낌과 달리 코스피 지수 자체는 2010년 이후에 2017년의 단기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 자체가 박살났던 08년과 달리 지금은 지수를 멀리서 보면 굉장히 고요한데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치게 하는 장세거든요. 과연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마켓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100% KRX 마켓 데이터 통계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제가 로 데이터를 엑셀로 취합을 해서 만든 자료니까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로 데이터나 자료들은 KRX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보여드릴 각각의 그래프들과 지표들이 결론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상장사 이익과 코스피 간의 관계입니다. 상장사 이익에는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권 이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이익이 제외되어 있다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림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장사 이익과 코스피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상장사 전체 배당 금액과 코스피 그래프예요.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그래프를 보면 상장사 이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배당금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15년 동안 상장사 이익이 1.6배 되는 동안 코스피가 한 2.3배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막 엄청 안 올랐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그 PER과 PBR을 같이 보면 특이점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PER과 PBR 그래프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PER, PBR은 거의 08년과 같은 역대급 저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PER과 PBR만 보면 코스피가 지금 대박 싸다, 역대급 기회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근거가 약합니다. 제가 앞서 코스피 상장사 이익과 코스피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상장사 이익에는 금융권 이익이 제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이익이 역대급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빠지지 않았는데 PER과 PBR이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PBR은 시간이 가면서 자본이 쌓일수록 낮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저 PER에는 코스피 전체가 지금 싸다라는 추론보다는 은행, 보험같이 시총이 큰 금융사의 그 이익 대비 낮은 주가가 PER의 낮은 숫자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사의 PBR 또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슷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금융사는 지금 역대급 이익을 찍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들의 낮은 밸류는 현재 금리 흐름 하에서 이익이 지속될 수 없다는 시장의 판단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의 수익성과 PER, PBR 같은 지표를 함께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역대급으로 싸다는 주장은 약간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이익을 근거로 본다면 지금이 역대급으로 싸다는 주장보다는 2011년에서 2016년 구간이 오히려 약간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장사 이익 수준이 2010년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007년이 굉장한 버블이었다고 하는데 그 상장사 이익을 보면 2007년이랑 2011년 이후 일정 구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상장사 이익을 근거로 굉장히 버블이었는데 2011년에서 16년 구간에는 비슷한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코스피가 지금 하나도 싸지 않다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다른 지표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다른 지표를 같이 보면 중요한 특이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도출이 됩니다. 하나씩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특이점은 코스피 상장사 이익의 전반적인 스텝업입니다. 제가 앞서 상장사 이익이 2010년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도는 앞선 몇 년간의 부진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일시적인 호황 상태였어요. 그 당시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화학, 정유 분야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그 반등한,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고 급격히 반등한 경기를 바탕으로 짧은 빅사이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로 바로 박살이 나거든요. 그 이후 거의 모든 부분의 불황을 바탕으로 상장사 이익이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2017년 반도체 호황을 기점으로 상장사 이익이 그 이전과는 양상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스텝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도체만 올라갔다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반도체에 엮인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화학, 철강,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전 영역에서 이익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KLX 마켓 데이터에서 상장사 산업별 그 이익 통계를 연도별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가는 안 올랐을지 몰라도 신문에 죽는다고 나오는 것이랑 좀 달리 이익 자체는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한 수준이었어요. 2018년과 올해 이익이 좀 꺾인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16년 구간의 이익 규모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상장사 이익이 06년, 07년과 비교해도 의미가 좀 있는데요. 07년은 버블이 발생할 정도로 호황의 절정, 호황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때랑 코스피 지수 자체는 비슷한데 그때보다 상장사 체력이 지금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향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과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상장사 이익 돌아서는 것은 정말 한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코스피 위치 자체는 맥락 안에서 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이점은 현재 코스피 수익률, 그러니까 퍼의 역수가 되겠죠. 이게 1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08년 이후 역대급 수준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라색 선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금융사 저평가에 근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고 폄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저 PER에는 금융사가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세 번째 특이점도 도출이 되는데요. 코스피 상장사 시가 배당률이 국고채 3년 수익률을 역전하기 시작한 점입니다. 주식 수익률이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국고채 3년짜리 금리를 역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돈의 움직임은 항상 대안이 되는 자산의 흐름과 연결돼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채권금리를 앞서게 된 것은 사람들의 위험 회피가 지나치게 높아서 주식시장에 대한 그 참여 자체를 꺼리고 다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섹터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역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역시 금융사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사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죠. 근데 코스피 마켓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배당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 금융사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그 화학, 전기, 가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배당금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에서도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이 배당 수익률 대비 국고채 3년 수익률 배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에 드디어 그 배수가 1을 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국고채 3년 금리를 초과한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특이점을 좀 종합해보면 현재 코스피는 어떤 맥락 안에서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ER과 PBR만 보고 역대급이라는 명칭을 붙일 만큼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매력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06년, 07년 대비 상장사 수익은 확실히 지금 스텝업이 된 상황인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때는 전 분야에 걸친 호황 상태였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제외한 그 조선, 금속, 자동차,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긴 불황을 지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2011년 이후 오랜 그 불황 기간을 견뎌왔고 최근에야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강해진 체력도 무시될 정도로 참여자들은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 문제이기도 하면서 경제 문제인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주식시장에는 우려만 굉장히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참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나친 위험회피로 이어져서 현재 저금리 하에서 PER의 역수인 코스피 수익률이 한 10%를 넘게 되었고요. 시가 배당률이 채권금리를 추월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코스피 수익률이라든지 시가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이 완화되고 향후 투자라든지 교역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 때문에 코스피에는 상당한 상승 압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시경제에 큰 인사이트가 없는 제가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본 것이고요. 당연히 이를 보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꼭 맞다고 강요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각자의 투자 판단에 이런 식의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파국으로 치달아서 전 세계적이고 세기말적인 불황이 닥치게 된다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앞날을 낙관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나라가 망하고 뭐 세계가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깔고 생각한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의를 찾아보실 게 아니고 전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매각을 해서 뭐 현금이라든지 아주 안전한 자산에 다 몰빵을 하고 계셔야겠죠.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